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36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조선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문화 중에서도 오늘은 이 성리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발달을 관학파와 살인파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황과 이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 부분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 조선의 신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분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오늘은 내용 정리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리학의 발달, 이 두 흐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설명하기 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표를 먼저 볼 텐데요. 고려가 성리학이 받아들이게 된 거는 이제 고려말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가 이제 조선을 건국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참여를 했던 세력은 역성혁명파, 즉 급진파 사대부라고 할 수 있고요. 정도전이나 이방원을 비롯한 급진파 사대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반대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건파 사대부라서 정몽주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진파 사대부의 입장에서는 조선을 건국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권력을 장악하고 조선의 기틀을 차지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성리학이 이에 다양한 사상을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일단 중앙집권이랑 부국강병이라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관학파가 됩니다. 이제 학파의 흐름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온건파 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조선 건국을 하기보다는 낙향,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학문을 연구하거나 후학, 그러니까 제자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그 관학파에 비해서 성리학 자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라든지 왕도 정치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더 연구를 하고 좀 더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을 우리는 살인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학파, 살인파의 흐름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요. 그 살인파가 나중에 이제 성종 때 이후로 우리 사림이 진출하면서 사화를 겪게 되고, 그러면서 그 관학파였던 이제 훈구 세력이 물러나게 되면서 사림이 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파의 중심, 이 과학기술을 상대적으로 천시하고, 다르게 얘기하면 올리 성리학 중심의 그 질서를 이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림에서도 이제 성리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게 바로 이기론 중심의 성리학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기론이란 원리를 의미하는 이, 그리고 현상적 현실을 추구하는 기, 요것들을 바탕으로 이가 먼저냐, 기가 먼저냐, 이가 중심이 되는 것이냐, 원리가 바뀌어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현상이 중요시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기론이 달라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덕과 이현정이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강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이황과 이의 이야기입니다. 이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를 강조하고요. 그래서 이는 상대적으로 기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황 같은 경우에는 성학 10도라는 책을 만들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지만 성학 집요라는 책을 저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이와 기로 이야기를 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사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탐구를 먼저 볼 텐데요. 천하의 사물은 이황의 이야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황 천하의 사물은 반드시 각각 그렇게 되는 까닭이 있고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법칙이 있는데 이것이 이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를 보면은 이는 사물에 앞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원리, 무릇 그렇게 되어야 되는 그 원리가 우선이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이황이 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가 아니면 기가 근거할 것이 없고 기가 아니면 이가 의거할 것이 없다. 이미 두 개의 물건이 아닌즉 또한 하나의 물건도 아니다.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아니할 수 없다. 여기 보시면은 이는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으나 묘하게 결합된 가운데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 두 개의 물건이라 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황 입장에선 이를 강조하지만 이는 이와 기를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를 중시한다는 거지 이를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점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영남학파와 기호학파로 이 학파들이 형성되고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황을 중심으로 한 동인과 이이를 중심으로 한 서인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여기 3번부터는 이황과 이이가 발달하는 가운데 임진왜란과 그리고 병자호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예학이 발달하게 된 건 약간 양난 이후가 되는 거겠죠. 양난 이후. 그러다 보니까 사회 질서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성리학의 질서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정제례라든지 가족제도 같은 예법을 중시하는, 예라고 하는 거는 예절 또는 예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법을 중시한 이제 학문이 발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친 형식을 중시하고 정쟁의 구실이 되는데, 그래서 발생한 것이 바로 예송 논쟁이 되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 조선 후기의 어떤 성리학의 흐름에 따라서 정치적인 흐름도 바뀐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성리학이 절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세력에서 주자의 학설만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것을 고착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리학 아니면 나머지는 다 좀 격하게 얘기하면 쓰레기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윤휴라든지 박세당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유교 경전을 다시 한번 보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들을 가지고 송시열은 사악한 학문으로 어지럽히는 적이다 라고 하는 사문난적으로 규정하면서 윤휴와 박세당을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이 이제 우주의 원리나 이제 인간의 심성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예법이라든지 예절이라는 그 규칙, 형식 이런 것들에만 얽매이게 되는 부작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리학에 대한 그 대체 학문으로서 양명학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성리학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면서 지행 합일이라는 실천성을 강조를 하는 거죠. 지행합일이라는 건 아래 설명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양지와 지행합일이라는 것을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양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마음의 본체, 마음 본체를 끊임없이 수양하다 보면 깨우친다라는 치양지, 그리고 나서 그렇게 깨우치면은 행동과 합치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그래서 실천을 통해서 깨달음이 완성되는 이 지행 합의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학문을 그 정제두라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강화 학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양명에 거쳐서 실학이라는 것도 등장하게 되는데, 실학 같은 경우에는 등장한 사회 개혁론으로서 청의 고증학의 영향을 받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은 그 예학까지 그 성리학의 절대화 부분까지는 어떻게 성리학이 진리가 되나 리얼한 이제 진리가 되었나. 하지만 그 안에서 유교경전을 재해석하려는 윤희와 박세당 그리고 양명학 그리고 신학까지,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성리학에 대한 대체학문으로서 등장한 이 세 가지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실학이 어떤 학문으로 발전하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